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운동하는 거 죽기보다 싫고 밀가루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운동 안 해도 살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행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제 유행 다이어트죠.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많이 했다라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도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유행 다이어트의 특징은 일단 귀에 솔깃합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밀가루 음식 끊고 운동해야 되고 많이 걷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술도 마셔야 되고 밤샘 작업도 해야 되고 특히 운동하는 거 죽기보다 싫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식품만 먹으면 살이 빠져 솔깃할 수밖에 없죠. 짧은 기간 내에 빠른 감량을 약속하고 하기 쉽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부터 하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저는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 다이어트만 쫓는 분들은 내 몸 자체가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근육량이 더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다이어트를 시도하더라도 살 빠지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유행을 따라다니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접했을 때에는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싫은데 밀가루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 안 해도 살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동물 실험을 봤더니 특정 시간 동안에만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마음껏 먹다가 특정 시간대에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그때 처음 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그냥 먹되 음식을 안 먹는 타이밍만 주어진다면 나는 살찌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좀 게으른 사람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좋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획기적인 제안이었죠.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게 16대 8과 5대 2라는 방법이었는데 16대 8은 16시간만 굶으면 8시간 동안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5대 2는 5일 동안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이틀 동안은 굶거나 한 끼만 먹으면 된다. 해봤는데 효과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체중이 더 늘지 않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더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체중계의 눈금만 유지하는 전략이지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방식이 몇 끼니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방법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그런 방법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니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금방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정체기가 오게 되고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도입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 감량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근육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 반드시 다이어트에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경험과 제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챙겨 먹어야 되는 시간에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어쨌든 적응 반응이라는 걸 보여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나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양소를 더 달라고 조르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음식의 양이 부족한 만큼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면서 에너지의 소모를 아끼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적게 먹거나 굶어서 원하는 체중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을 극복하는 방법이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 잘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긴장을 안 하겠죠. 적응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끼만 딱 먹으면서 24시간 공복을 유지해주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잘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쉽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운동이 병행이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하는 목적은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기 위함인데 이게 간헐적 단식하고 묘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저하를 막고 근육 손실을 막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 체중과 체지방 감량을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것이 단식하지 않는 날 잘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잘 챙겨 먹는다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내 몸이 포만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 음식이거든요. 채소는 몇 끼니 알아서 잘 챙겨 먹어야 되지만 단백질 음식을 몇 끼니 챙겨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저녁 한 끼에 고기를 몇 인분을 한꺼번에 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내 몸이 소화 흡수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한 끼에 왕창 먹은들 100% 내 몸에 소화 흡수돼서 유용하게 쓰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20g을 나누어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고 4번에 걸쳐서 적당량을 챙겨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요라는 개념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사 이상이 와가지고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몸을 바꾸기 위해서 과감하게 설탕과 술을 끊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밀가루도 못 끊겠고 술도 못 끊겠고 그냥 식욕 억제제 먹어서 살 뺄래 해가지고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적게 먹어서 체중계의 눈곱만 줄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의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복부 내장 지방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식욕 억제제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넘쳐 올라오는 식욕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처음 체중보다 더 늘어서 끝나겠죠. 이게 요요입니다. 그러니까 요요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지 살을 뺐는데 다시 쪘어요. 이게 다 요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박용우가 강조하는 건강 다이어트는 대사 이상을 치료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지방간, 간에 낀 기름을 걷어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호르몬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야 되고 내장 지방 걷어내야 되고 이러한 잘못된 이상 을 교정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다 술을 마시고 어쩌다가 밀가루 음식 먹는다고 쉽게 살찌지 않습니다. 또 식사량도 예전에 렙틴 호르몬이 무너져 있을 때만큼 많이 먹지도 않아요.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요요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다시 야금야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빵 먹고 과자 집어 먹고 밤늦게까지 일한다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몸이 야금야금 무너지게 되면 간에 다시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다시 체중이 늘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닙니다. 재발이죠. 그러면 평생 365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없다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내 몸 관리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고 야금야금 나빠지는 것에서 내가 예전보다 배가 좀 나오고 체중이 늘기 시작했네? 다시 나빠지나 보다. 정신 차리고 빨리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지 하면 1, 2주만 내가 신경을 써도 몸은 회복이 되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몸에 있는 대사 이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고 배에 낀 내장 지방을 걷어내고 싶으면 간헐적 단식만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을 병행을 해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4번, 5번을 해야 내 몸을 바꿀 정도의 자극으로 내 몸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는 내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트레드밀에서 뛴다든지 해서 숨을 헐떡이는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게 운동을 조금 세게 해서 근육량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운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러 운동 안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평상시에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약이 우리 몸에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약을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 혈액 중에 이 약의 유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용법과 용량을 맞추는 건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라는 약이 내 몸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서 몸을 바꿀 수 있으려면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운동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할 경우에 우리는 운동을 20분 안에 끝냈지만 그 운동의 효과가 짧게는 18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강도 높게 할 경우라면 일주일에 4번, 5번을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는 내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단식의 개념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아예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적게 먹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의 자가포식이라든지 하는 일련의 단식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면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일부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방탄커피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는 음식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단식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을 많이 내서 제가 24시간 단식을 권하는데 아예 한 끼도 안 먹게 되면 그게 36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효과를 보겠어.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 차이가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48시간 내지 72시간까지 단식을 하더라도 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책에 나오는 얘기지 이게 개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다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를 더 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질병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것이 24시간 단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권하는데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72시간 단식을 시켜봤을 때 이제 인슐린이 계속 떨어질 텐데요. 그 인슐린이 떨어지는 그 속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시간이 바로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이후부터는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내서 48시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24시간까지만 충실히 단식을 잘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 조직이 있는 이유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비축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끄집어 쓰면 됩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먹는 현대인들이 지방에서 에너지를 끄집어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을 쉽게 꺼내 쓰지 못한 몸으로 바뀐 것이 대사 이상의 시작이고 그로 인해서 살이 찌고 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지방을 잘 끄집어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야죠. 그런데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은 굶으면 어떻게 되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저혈당인가 봐 라는 가짜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운 없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장거리 사이클링 선수들은요 피하 지방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 시합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하루에 5,000칼로리가 넘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씁니다. 그럼 그분들의 지방이 두꺼울까요? 두껍지 않거든요. 왜? 효율적으로 끄집어 썼다가 다시 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늘상 끄집어 썼다가 채웠던 그 사람들의 지방은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방은 지금 두껍잖아요. 잘 끄집어 쓰나요? 잘 끄집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나 기운 없어 집중이 안 돼. 그만큼 몸이 건강하지 않다.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상일 뿐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별 무리 없이 해볼 수는 있지만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양 섭취가 중요하겠고 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소아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도 영양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중에 기력도 좋으시고 운동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노쇠하신 분들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매 끼니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라는 개념은 의사나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식단, 식습관, 어떤 음식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에는 칼로리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환자들에게 식단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칼로리의 개념은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100칼로리와 렌틸콩 100칼로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작용할까요? 칼로리 개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로리보다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또 이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로 칼로리보다는 차라리 우유 한 잔이 칼로리는 있으나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뀌는 거죠. 칼로리에 집착하고 칼로리만 계산하게 되면 체중계 눈금을 지금보다 몇 킬로그램에서 몇 킬로그램으로 빼겠다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지금 망가져 있는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칼로리가 높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같은 이런 음식은 충분히 먹어야 되고 칼로리는 낮더라도 영양소의 함량도 부족하고 거꾸로 칼로리는 별로 없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냐 영양소나 건강한 음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냐의 차이인데 저는 건강한 몸 만들기에는 칼로리의 개념보다는 영양소와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칼로리를 계산해 가면서 먹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과연 집에서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20대일 때와 지금 40대, 50대일 때를 비교해 본다면 언제 칼로리 섭취가 더 많았죠? 20대에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지금 40대, 50대 먹는 양보다는 그때 훨씬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도 나오지 않고 건강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먹지도 않는데도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혹자들은 그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활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운동 많이 하셨나요? 그때도 컴퓨터 게임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활동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살이 안 찌느냐? 그때는 건강한 몸이었고 그럼 지금은 왜 살이 찌느냐? 지금은 건강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로만 계산해 가지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건강해지지 않은 이유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열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내 몸이 망가진 원인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었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 의자 중독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신체 활동량이 너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진 거지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뭐죠? 내 몸을 망가뜨렸던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야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다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건강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데 영향을 주었던 술, 설탕, 밀가루 음식들을 지금보다 줄여야 되는데 일단 내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최대한 자제해보고 하기 싫은 운동 평생 하는 건 쉽지 않으나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릴 때까지는 하기 싫더라도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자는 것이 바쁘게 살아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내가 좀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해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미 몸이 망가져서 내가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간에 기름이 끼고 배가 나왔는데 그런 건강 생활 습관을 다시 갖기에는 힘들고 혈압 낮추는 약, 혈당 낮추는 약,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간 기능 개선시키는 약 또는 식욕 억제제 그냥 이런 거 먹어서 대충 어떻게 숫자라도 좀 맞춰볼까? 과연 이게 건강한 몸으로 가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대사 이상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몸속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나이는 우리 주민증 나이와 일치하지 않아요. 나이가 40대지만 내 혈관 나이는 60대, 70대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관리를 잘했다면 20대의 혈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지금 나이와 관계없이 내 몸속 혈관 나이를 최대한 젊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빠르게 늙고 나빠져 가고 있는 이
혈관을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노후에도 혈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없애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그리고 흡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사 이상을 얘기한 것이 흡연을 제외한 4가지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뱃살을 빼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만들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몸속 지질도 떨어지게 되고 뱃살도 빠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과 혈관 합병증 중에서 적어도 혈관 합병증은 생기지 않게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박용우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몸 만들기에 돌입하셔야 됩니다.